자리해 주시죠. 네. 네. 자리를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으셨나요? 네, 보는 것만으로 정말 상상력이 자극되는 조합인데요. 먼저 기자분들에게 간단한 작품 설명과 본인의 캐릭터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수 감독님부터 저 제일 끝부터 할까요? 네. 네. 그 하얀 까마귀의 감독 장철수고요. 영예 회복을 위해서 그 가상 게임 속에 들어갔다가 게임에 갇혀버리는 BJ 준호의 이야기를 그린 하얀 까마귀를 연출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희영 배우님. 네. 네, 하얀 까마귀에서 준호 역할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할 사람들을 찾게 되는 우주인 조안의 연출을 맡은 이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인 조안에서 조안 역을 맡은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인 조안에서 이호 역할을 맡은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기영 감독님. 증강 콩깍지 연출을 맡은 오기환 감독입니다. 가상 현실에서 만난 커플들이 현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가가 제가 다룬 주제입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달 배우님. 네, 증강 콩깍지에서 서민준 역을 맡게 된 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강 콩깍지에서 한지원 역할을 맡은 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를 연출한 안국진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요. 종말을 앞둔 일주일 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무가 그럼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에서 사랑의 눈이 먼 나무 역을 맡은 이다윗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에서 해화 역을 맡은 신은수입니다. 네, 뭐 각각의 작품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감독님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국진 감독님,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에서 이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상징성,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일주일 뒤가 종말인데 일주일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뭘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 실감도 안 나고 그렇다고 뭘 새로 시작하고 뭘 바꿔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남은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각각의 선택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던 건가요? 네. 오기환 감독님, 이게 사실 어플 보정이라는 것이 기본값이 된 이런 시대에 네네.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반대로 의학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곳에서 의학의 기술로 미남미녀가 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옛날 얼굴로 사랑을 나눈다는 이 기괴한 어쩌면 생각은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 감독들이 이제 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레퍼런스로 찾는 뭐 영상이나 이제 참고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선택했던 거는 슈렉의 어떤 세계관 뭐 이런 세상을 미래로 가져가서 담아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슈렉의 세계관요. 네네. 슈렉과 피오나 공주님이 등장하는 건가요? 그런 세계관을 제가 참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우주인 조안의 이윤정 감독님,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경제 계급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항체 주사를 맞은 그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계급을 C, 그리고 30년 안에 인생이 끝나는 그런 계급을 N으로 나눴는데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이야기인지가 궁금합니다. 각각의 또 이니셜에 대한 뜻도 궁금하고요.
네. C는 클린을 말하는 거고 N은 넌 클린을 말하는데요. 그 안에 또 영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은어처럼 뭐 NCC라든지 TN이라든지 그 사이에 사람들의 선택을 두고 이렇게 계급을 나눠 부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원작을 받았을 때 이야기가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우리 세대 젊은 세대의 고민 같은 거를 너무 현실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이었는데 그것을 영화화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시각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급들을 조금 더 구분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부분이 그 청정복이라로 대표되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특정한 경제 계급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런 기술은 생명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하는 자산이다라는 게 지금 아마도 부동산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과 비슷한 단계들을 설정해 봤던 것 같아요. 네. 하얀 까마귀의 장철수 감독님, 하얀 까마귀라는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속에서 안현 배우가 연기하는 이 준호라는 캐릭터 역시 굉장히 화이트 의상을 주로 또 입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제목에 담긴 의미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목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 따왔거든요. 네, 아폴로 신의 전령이었던 원래 까마귀는 하얀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까마귀가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번개로 벌을 내렸고 그것이 이제 까마귀를 그 뒤로 까맣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하얀 까마귀라는 제목을 거기서 따오게 됐습니다. 번개, 벌 이런 것들이 주제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얀 까마귀의 주인공인 안희연 배우님부터 시작해서 배우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 어벤져스의 배우들도 그렇고 21세기의 배우들은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요구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눈앞에 안 보이는 것과도 싸워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막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 SF란 장르로 작품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 어떤 배우로서 느꼈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느낀 도전, 제가 이런 TV나 영화로만 보던 CG 연기가 처음이라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제게는 이런 장르, SF라는 장르, 그리고 하얀 까마귀라는 작품 자체가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것 자체가? 네. 네. 우주인 조안의 김보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속에서는 이게 보면 이 막 뭔가 미세먼지로 뒤덮인 세계가 설정이 지금 현세에서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작품을 하면서 이거 SF가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라고 느꼈던 현실감이 가장 가깝게 다가왔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나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그 사람의 안전과 사회적 위치를 정해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현실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최성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청정복이라는 것을 입고 나오는데 보면 안전하지만 답답한 그 이호라는 사람의 삶과 조안처럼 이미 끝이 정해져 있지만 위험하지만 좀 자유로운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조안을 선택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청정복과 헬멧을 쓰고 연기를 할 때 움직이거나 뭔가 호흡을 하기가 실제로 되게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외부 세계와 좀 차단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좀 고립감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유보다는 좀 유한하더라도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면서 사는 조안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증강 콩깍지의 최시원 배우님, 사실 아까 저희가 하이라이트에서 잠깐 보았지만 최시원 배우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자기가 원하는 얼굴을 선택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최시원 배우가 남녀노소, 인종, 생사 여부 상관없이 지구인 중 한 명을 고르라면
한 명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구의 얼굴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사실 그 촬영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몇 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금 현재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최시원으로 살겠다. 네, 큰 이제 그런 혼돈이 없게 조금 더 이바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유희 배우님 이 영화에서 이 작품에서 보면 아무래도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또 그런 또 상황인데 그런 보여지는 모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공감됐었던 이 영화 속의 장면이나 어떤 대사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것보다 제가 계속 촬영이 끝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느껴져 이게 나야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번 반복되는 대사인데 그 외모와 상관없이 어디든 저를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대사예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제가 민준이를 안으면서 그 대사를 하는데 울컥하지 않는 장면인데도 제가 울컥했더라고요. 그 장면과 그 대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뭔가 관객들과 그 시청자들과 교류하고 싶은 배우 유희의 또 바람이기도 했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의 이다희 신은수 배우님. 이 작품에서 나무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에 못 해본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와 같은 경우는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만약 자신이라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하기에도 이 애매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으세요? 각각들 네 질문. 저는 예전에 영화를 보고 정해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노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제 바닷가에서 종말을 그래서 저도 일주일 남으면 바로 차 타고 여행 다니다가 마지막 일주일째 그냥 바닷가 가서 종말을 맞이할 것 같아요. 홀로 가시진 않으실 것 같네요. 같이 갈래? 혼자 가겠습니다. 신은수 배우님은 어떤 선택을? 바다는 안 가시겠네요, 일단 보니까. 네. 네, 저는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 19년밖에 못 살았는데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어른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걸 그냥 미리 해버릴 것 같습니다. 어른이 돼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미리 하고 싶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뭘까요? 법을 따지지 않는다면 네. 저는 운전을 좀 해보고 싶어요. 바로 운전면허를 딸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운전을 하는 신은수 배우. 가장 먼저 운전대부터 잡는 신은수 배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 기자분들에게 질문한 시간들을 바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앞서 저희 1부에서 진행됐던 것과 같은 식으로 한 작품씩 먼저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인 조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게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작품이고 또 이 작품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김효인 작가님의 우주인 콤마 쉼표 조한이라는 우주인 콤마? 네, 쉼표? 네. 네, 저희 영화는 이제 쉼표가 없고요. 원작에는 쉼표가 있는데 그 작품 처음 읽었을 때 인상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1인칭 주인공의 심리를 매우 동감할 수 있게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려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콤마가 이번 작품에는 빠지게 됐던 이유도 있으신가요?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문학에서 글 행간에 있는 되게 수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잘 드러나는 작품이었는데 저희 영화는 각색을 하면서 조금 더 50분이라는 러닝타임을 달려가는 그런 영화로 만들려고 이제 드라마틱한 부분에 되게 구조를 잘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우주인 시고 조한보다는 우주인 조한으로 달려가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우주인 조안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우주인 조안에서 보면 30살이라는 그 나이가 되면 사실 이 세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어떤 계급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김보라 배우가 95년생이고 최승훈 배우님께서 96년생이시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이 영화 속에 N이 된다면 남아있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아까 일주일도 굉장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4, 5년이라면 조금 더 긴 시간이긴 할 텐데, 만약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남은 생에. 두 분 배우분에게 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익숙한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익숙한 걸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지낼 것 같아요. 일상. 네, 그냥 지금을 최대한 많이 즐길 것 같습니다. 최성훈 배우님께서는? 저도 4,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라면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계속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하던 일 계속 하겠다라는 두 배우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져서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 팀의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고 매체명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또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네, 이게 영화를 함께 또 찍어 나가면서 현장에서의 즐거움이 꽤 큰 메이킹을 보았거든요.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또 일주일 이상의 또 즐거움을 주었던 현장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팀의 리더시잖아요, 감독님이. 네. 네, 감독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에너지가 너무나 독특하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감독님을 딱 이렇게 봤는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감독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가. 네, 그럴 정도로 감독님이 워낙 유쾌하셔서 독특하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그냥 계속 웃겼고 웃음이 났고, 되게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감독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무가 되게 루저에다가 너드 캐릭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 배우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이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역시도 원작 소설이 있었죠, 감독님. 네, 어떤 작품이고 또 어떻게 또 각색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우선 원작 자체 소재가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종말에다가 초능력에다가 로맨스까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이제 이걸 영상으로 푸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소재들이 독특하지만은 많이 봐왔던 소재들인데, 이게 조금은 더 영화 혹은 TV 드라마에서 좀 보지 못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그 작가님이 쓰신 상상력을 좀 더 증폭시키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각색을 했습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네, 김동식 작가님의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는 없다. 네, 영화 속에서 보면 말씀하셨던 건 투명 인간이라든지 또 아주 소소한 이렇게 초능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배우님들이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지고 싶은 초능력, 신은수 배우님 어떤 게 있을까요? 운전은 초능력이 아니니까. 네, 그거는 제가 열심히 연습하고요. 저는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좀 소소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스케줄을 하고 나면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을 지우는 게 너무 귀찮습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떨까요? 화장을 바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초능력,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네, 멋진 초능력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진강콩깍지의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네, 김종희 작가인데요.
최시원 씨랑 유희 씨가 두 분 다 이제 가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공통점에서 서로 통한 점이나 뭐 연기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수라서라기보다는 사실 유희 씨랑은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서의 그런 이제 적응하는 속도나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짧은 제 견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카메라 앞에서의 유연함 뭐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좀 자주 춤을 좀 많이 추는데 네. 캐릭터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추시는군요. 혼자 그냥 많이 추는데 흥이 없진 않으세요. 네. 매번 제가 추면 상대 배우, 남자 배우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을 하는데 처음으로 같이 맞춰준 유일한 배우분이셨어요. 상대 배우분 중에 제가 춤을 추면 같이 이제 어깨를 흥얼거려 주신 유일한 선배님이셔서 그거에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춤을 추세요, 두 분이? 네, 그냥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유일한 가수 출신이었으면 같은. 네, 또 이어지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강콩깍지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뉴스 한혜선 기자입니다. 유희 씨랑 최시현 씨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완벽한 외모로도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본인의 얼굴이 또 그런 선택을 받으셨으니까 캐스팅이 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만족감이 또 드셨는지 작품 하면서도 들었던 생각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SF란 장르가 굉장히 좀 재밌는 장르셨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처음으로 저희 감독님과 미팅을 할 때 제가 캐스팅이 된 게 맞냐, 정말 제가 지원이 역할이 된 게 맞냐, 정말 감사드린다고 몇 번을 인사를 드리고 제가 정말 지원이에 어울리는 역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정말 감사드리는 인사를 몇 번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에 드셨는지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마음에 드셨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미녀를 모셨다고 자부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네. 진짜. 진강콩깍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스태프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으신가요? 질문? 아니신가요? 네,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김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유희 씨, 최시원 씨 두 분 중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외모를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설정인 것 같은데 혹시 나도 이 외모로 살아보고 싶었다 혹은 외모로 인해서 뭔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데이트를 할 때 뭔가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썰을 풀 수 있는 일화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그런 데이트 앱이라든지 그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채팅으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경험담이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이트 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로 얘기를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앱에 나오는 얼굴은요, 성형 전에 저희 원래 얼굴이고요. 네. 외모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나오는 얼굴은 성형 후의 얼굴인데 이제 AI가 잘못해서 저희 똑같은 얼굴이 한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이 자, 우리 유희 씨 여기서 굉장히 그 답변을 잘해주시지 않으시면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얼굴이 전 세계 10,000명이 넘는 거라서 이게
어찌 보면 성형이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얼굴이 10,000명이 넘는 거니까 제 자신은 좀 제 얼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형 전 얼굴을 앱을 깔 때는 제 성형 전 얼굴로 이제 앱을 만나서 이 도민준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선택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저기 유희 씨 도민준이 아니라 서민준이. 죄송합니다. 서민준을 만나게 된 도민준은 모 드라마의 배우였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를 만난 거라. 예. 네.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김민준인지 감독님 죄송해요. 네, 차민준인지. 그런 거라 사실 제 기준에는 성형 전에 제 얼굴을 사랑해주는 민준이를 사랑한다가 제 주제였고요. 그런 앱을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뭐 유희 씨가 사용하시게 되면 뭐 정말 서버가 폭주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조언까지 옆에서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더 질문이 증강콩깍지 관련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는 하얀 까마귀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철수 감독님과 안희연 배우님께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어서 네, 저쪽으로 마이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저 한희 씨께 안희연 배우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을 하시고 나서 웹드라마 XX로 온 다음에 이번에는 SF는 에이스를 찍었어요. 배우로 전향한 만큼 안정적인 플랫폼에서 일반적인 드라마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도전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또 그만큼 끌렸던 하얀 까마귀의 매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일단 장철수 감독님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끌림 원인 1위였고 그 다음에는 이 작품의 캐릭터 준호라는 캐릭터로 준호의 세상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준호는 게임의 세계에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배우님은 그 전에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사실 이 작품을 찍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어떤 게임의 세계의 아름다움 혹은 아니면 슬픔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었던지 궁금합니다. 그 게임을 굉장히 못하고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작품으로 되게 많이 알아보게 됐고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실제로 좀 여러 번 해보면서 생각보다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능도 있으셨나요? 재능은 없었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장철수 감독님의 전작들을 생각한다면 게임의 세계로 빠져들어간 한 여성의 캐릭터를 또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감독님은 어떻게 또 이 작품에 이런 이야기들에 더 끌리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의외로 가보니 이건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세계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또 발견하셨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저도 게임이라고는 전자오락실에서 했던 게임들 외에는 전자오락실이요? 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걱정도 했었는데 또 이제 또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영화가 이 작품이 이해될 수 있게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SF 장르 안에서 또 약간 공포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는 것이 또 호기심을 자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이제 자기의 과거의 진실을 찾아가는 준호의 캐릭터가 굉장히 저에게 또 이제 도전해야 될 하나의 이제 과제였는데 결국 이제 과거 속에서 점점 다가가는 것은 진실이거든요. 근데 진실이라는 게
다가갈수록 점점 이제 공포는 커지고 그래서 아 정말 진실만큼 무서운 거는 없구나. 예, 진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싶었고 그것이 뭐 그 전작을 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또 이 캐릭터에 굉장히 끌리게 됐었습니다. 네, 장철수 감독님과 안희연 배우 그리고 하얀 까마귀에 관련된 질문이 더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SF라는 장르가 이제 독립돼서 감독님들이 제작을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 연출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사이즈의 굉장히 좀 도전하기 어려운 장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쩌면 그 어려운 도전을 조금은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SF라는 장르의 가장 즐거움 같은 것이 작업을 다 끝내놓고 보니 무엇이었는지가 한 분 한 분 감독님께 대답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네, SF 장르의 매력. 아무래도 소재적으로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확장된 세계를 통해서 현재를 비유할 수 있다. 그 세계를 통해서 현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오기영 감독님? 이게 제목이 만약에 SF8이 아니고 멜로8이거나 스릴러8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SF란 말이 사이언스 픽션이란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 판타지라고 의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이은정 감독님. 저희 우주인조항 같은 경우는 그 SF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캐릭터의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이 두 인물들을 SF의 세상에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 관객들의 편견으로 예상되는 어떤 것으로부터 연출자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배우분들도 제작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편견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 해주는 자유를 주는 장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장철수 감독님? 네. 그러니까 그 미래를 저도 한번 상상해보고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다는 어떤 기회, 그것이 이제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어떤 분야에 계신 예술가들이나 많이 하는데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하는 미래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그럴싸하면서도 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또 그대로 하면 좀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 하나하나의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F라는 거는 이제 미래만 그리지 않고 현재나 과거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에도 같이 그릴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그 어떤 임무와 권리 그것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라는 생각이 이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작품들을 보면서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다희 배우님부터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를 8글자로 소개한다면 이 영화. 네. 네,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를 8글. 굉장히 분주해지셨네요, 갑자기. 네. 이다윗, 신은수, 주연. 출연. 아, 배우들의 이름만으로 굉장히 충분한. 네, 이다윗, 신은수 출연. 네, 이어서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다희, 신은수 출연,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입니까? 네,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를 8글자로 표현하자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네. 약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 네. 항상 사랑하고 싶다.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는 네.
항상 사랑하고 싶다. 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참 회의 중이셨던 것 같은데요. 증강 콩깍지를 8글자로 하자면, 네, 유희변. 네, 증강 콩깍지는 이런 사랑 하고 싶다. 아, 증강 콩깍지는 이런 사랑 하고 싶다. 네, 준비되셨나요? 우주인 조안을 8글자로 하자면, 우주인 조안은 2호에서 조안까지. 굉장히 철학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2호에서 조안까지. 네, 마지막으로 하얀 까마귀를 8글자로 어마무시한 반전이. 네, 어마무시한 반전이. 네, 그거부터가 이미 기대감을 한껏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먼저 무대 중앙을 바라봐 주시고요. 증강콩깍지 팀 그 가운데 무대 중앙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중앙을 바라봐 주시고요. 무대. 네. 네, 객석 오른쪽 카메라를 향해